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 딥러닝을 왜 배우는지 어떤 건지도 배웠고요. 그리고 렐로라고 하는 새로운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건지 약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우리가 진짜 뉴럴 네트워크의 예제를 한번 같이 실행해 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케라스 인공지능의 공용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딥러닝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를 설명하기 위해 했던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으면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그 과정을 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나눠두는 이유는 하나로 뭉쳐두면은 뭐 필요하신 분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내용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이라든지 데이터 시각화라든지 아니면 케라스라든지 이런 게 한꺼번에 보시는 경우들보다는 별도로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럴 때 벌써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서 이렇게 나눠뒀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이런 좀 그런 또 불편함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지금 새로 제가 개편하고 있는 크리에플이라는 사이트에서는 단일 이런 강의를 구매를 따로 할 수도 있고 하나의 구독 월이라든지 연단위의 구독을 하면 모든 컨텐츠를 다 같이 볼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효율적일 수 있어 갖고 이제 준비 중입니다. 곧 이제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자, 어쨌든 돌아와서 이제 딥러닝 중에서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과정인 CNN, RNN, KNN이라든지 GAN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따라가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딥러닝은 용어도 많고 기법도 참 많아요. 그렇죠? 자,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뉴럴 네트워크, 그 멀티레이어 퍼셉션에 대해서 이해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뭐 별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간에 히든 레이어라고 레이어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각각마다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있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W 값과 B, 바이어스 값이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이 있어갖고 각각마다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이 이제 이렇게 계산해주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용해갖고 우리가 어떤 결과값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계산하는 W와 B의 값을 어떻게 계산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복잡한, 좀 더 리니어 리그레션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케라스의 모델이 이제 전형적인 이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퀀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여러 가지 순차적인 레이어들을 여러 개 연결할 수 있죠. 많이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개를 연결하면 어떤 현상이 나온다고요? 아무리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더라도 값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퀀셜한 모델을 이용해서 이렇게 레이어들을 쌓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레이어들이 있다, 세 개의 레이어들이 있다라는 걸 했고요. 그럼 케라스의 구조를 보고 우리가 소스 코드를 보고요. 저번에 했던 소스 코드를 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멀티레이어의 구조,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먼저 소스 코드를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우리가 케라스 인공지능의 공용어에서 이제 했던 그 예제인데요. 엠리스트에 우리가 핸드라이트 디짓을 이제 그 인식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먼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고 보도록 할게요. 이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주피터 노트북에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을 이제 누르면 시각화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내용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그 TK 인터를 이용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제 만들었어요. 여기에 약 6만 건의 그 핸드라이트 디짓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내용들을 물론 이제 테스트 셋을 좀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몇 번째 레터를 한번 볼까요? 그 순서거든요. 이게 몇 번째 레터냐. 예를 들어서 5번째 있는 그림이 어떤 숫자를 여기 그 핸드라이트를 찍은 거잖아요. 어떻게 나오는지를 하고 그 딥러닝이 이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100번의 트레이닝을 에폭을 이제 에폭을 돌라고 해뒀지만 정보 케라스 인공지능의 공용어 과정에서 제가 얼리 스타핑이라는 기능을 했기 때문에 100번까지는 안 돌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딥러닝 단추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이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줄여볼게요. 그 텐서플로우 백핸드를 하면서 이제 에폭이 이제 돕니다. 몇 번 도나 한번 볼게요. 지금 2번 돌죠. 에폭이 이제 그 우리가 학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케블러리 책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가 쭉 거기 다 들어있다고 하면 6만 건이 다 들어있다면 그걸 한 번 보면 에폭이 한 번 돈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0번 돌라고 했는데 100번 돌면서 케라스 보고 당신이 알아갖고 어느 정도 이렇게 오버슈팅이 될 정도가 되면 더 돌다가 정지를 해주세요. 최적의 값을 찾아주세요. 해뒀거든요. 100번까지는 안 돌 겁니다. 얼마나 도나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6만 건의 데이터들을 쭉 이렇게 자기가 읽고 있죠. 여기서 읽어가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테스트 셋을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그 데이터가 5번째, 여기 제가 다섯 번째 데이터가 어떤 값이냐 영상을 보고 이제 분석을 해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케라스가 알아서 얼리 스타핑 기능에서 17번을 돌면서 여기 보면은 로스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에큐러시가 무려 99.9%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게 결과값이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원핫 구조라고 해서 나중에 이게 아그맥스를 이용해서 이 숫자를 찾아내는데 어떻게 찾아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학습을 해갖고 16번째로 돌아오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트레이닝의 로스 값과 베리데이션 셋의 로스 값을 따로 이제 측정했는데 쭉 이렇게 계속 가강하고 있어요. 에큐러시는 정확도는 계속 쭉 올라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베리데이션 값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하다가 떨어지면서 이걸 보면서 얘네들이 이제 그 케라스가 이걸 보면서 더 이상 해봐야 그 값이 더 좋아지지 않겠다.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낼 수도 있겠다. 라고 해서 얼리 스타핑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자,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셀렉트 디짓 이미지가 4라고 나오죠. 눈으로 봐도 딱 4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들을 잘게 쪼개서 보면서 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는데 CNN이라고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라고 다음에 배우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인식하는지 그거는 거기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요. 이 이미지를 보고 이게 가장 가깝겠다라고 싶은 거를 이제 원핫 구조로 해갖고 그 어레이를 이제 하죠. 여기서 딱 보면은 다른 숫자보다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이 숫자 2의 10의 마이너스 16승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가 0.999999989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0, 1, 2, 3, 4. 그러니까 이거의 4번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 이게 다섯 번째에 있는 값. 그러니까 4라는 값이 이제 가장 높을 거다. 이게 4의 프로바빌리티가 99.9%다. 진짜 4였죠? 이런 식으로 찾아내 주는 거죠. 그죠?